얼마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얘기죠. 예. 거기 첫째 줄 읽어볼까? 얼마만큼 해야 돼?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 행위로 피해가 생겼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자, 첫째 줄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배상해야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때 그 손해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재산 손해, 생명, 신체 피해, 정신적 손해 다 포함되는 거야, 그지? 그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 그러면 다 배상을 물어줘야 돼, 그지? 근데 우리가 헌법은 얼만큼 배상하라고 했어? 둘째 줄에 정당한 배상을 하래. 좀 막연하지? 정당한 배상을 해줘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배상인지는 법률로 정해라. 그래가지고 국가배상법에서 세부적인 그 기준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정당한 배상. 그래서 쌍가를벌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법률로 국가배상법 3조가 되게 길은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배상하고, 재산 피해를 입으면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배상하는 기준을 정해놨다는 거지. 근데 그거 해석에 두 가지 입장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국가배상법에서 무슨 재산 피해를 입으면 그 물건에 해당 가격만큼으로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쭉 있는데, 그거는 딱 그 이상으로 배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한도를 정해놓은 거냐? 아니면 배상해줄 금액, 배상해줄 돈을 얼마를 배상해줄 때 결정할 때 참고 삼아 그 기준을 참고 삼으라는 하나의 참고 기준을 정한 거냐? 요걸 둘러싸고 법이 정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 이상으로 배상해주면 안 된다는 한도를 정한 거로 볼 거냐, 참고 삼아 하라는 기준을 참고 기준으로 볼 거냐,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단순한 참고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의 제목 국가배상법 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 기준의 성질은 뭐로 보는 게 통설이야? 판례고 단순한 참고 기준으로 본다. 기준액설이 마지막 둘째 그대 기준액설이 통설 판례다. 이게 핵심 결론입니다. 기준액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기준액설 상한액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위자료. 우리가 위자료라는 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통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은 이제 거기 뭐라고 써놨대? 읽어보자. 이 피해자가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대, 그지? 이제 국가배상법은 생명, 신체 피해 입었을 때 사람이 생명, 신체 피해 입으면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생명,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배상해라. 이것만 규정을 해놨지만 핵심은 두 번째 줄이야. 둘째 줄에 뭐랬고? 판례는 재산 피해, 재산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재산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그건 당연하게 인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아끼던 물건이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파손돼 버렸어, 그죠? 그거에 대한 그 물건값, 재산 가격만큼 배상해줘야 되겠지? 그거 외에도 그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도 플러스해서 배상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지? 재산 피해로 인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된다,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이제 두 개 있지? 1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 뭐라 했어? 재산 피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 피해만 배상해 준 것만으로는 이게 이거 충분한 배상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될 때 그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2번은 이게 거기 보면 벽화 사건이야. 벽화. 그리고 이제 도라산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 나도 가본 적은 없는데 우리 북한으로
과거에 저 남북 관계 끊어지기 전에 6.25 전에 북한으로 가는 철도가 있지. 무슨 선이지 그게? 경원선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저기 철도가 끊어졌단 말이야. 남북 분단으로.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뭐 해가지고 남북 간에 이제 화해 무드가 되면서 철도도 연결할 분위기였어. 끊어진 철도도. 그지? 그러다가 또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또 남북 또 관계가 악화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단돼 있는 상태 지금 현재.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그 연결을 할 준비로서 이쪽에 우리 남한 측 대한민국 측에서 가는 거 거기 끊어진 데 마지막 역이 도라산역이야. 응? 거기 이제 역사를 새로 이제 꾸미고 거기다 또 역사에 도라산역에 그 벽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국가가 의뢰해서 어떤 화가가 거기다 벽화를 그렸어. 벽화를. 응?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약간 우리 소위 벽화의 내용이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뭐 있어. 그래서 뭐 노동자 뭐 이렇게 나 정확히 모르는데 짐작한데, 응? 그래서 어떤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런 벽화 그린 거야. 응? 뭐 노동자들 그 뭐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막 이렇게 뭐 손 들고 있다든지 그런 거 노동 운동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돼. 그런 벽화 정부가 의뢰해서 이렇게 벽화 제작자가 그려놨어.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가 됐어.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응?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뭐야? 다 때려 부쉈어. 그 작가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 부쉈어. 그랬더니 그 작가가 자기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의 그린 작품을 국가가 함부로 막 훼손했다고 그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인정된 거야. 그래서 배상해야 된다. 응? 간단해 그 사건. 그래서 그 도라산역 나오고 벽화 나오면 결론이 뭐야?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판결했다는 거, 그지?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 시험 문제는 그 굵은 글씨에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했다는 것만 내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그 밑에 보면 공제.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해줄 돈에서 빼는 거 말하는 거야. 빼는 거. 응? 응? 뭐는 빼야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응? 배상해줄 돈에서. 그래서 방가를 본 분은 손익상계라고 했는데 그냥 읽어. 뭐라고 볼까? 피해자가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수행이기 때문에 뭐야? 피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또 이익 본 부분도 일부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하래? 배상액에서 일부 이익 본 부분은 빼고 배상해줘라. 응?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 손익상계라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만 공부해요. 응?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익도 본 부분이 있다면 배상해줄 돈에서 이익 본 부분은 빼고 배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실상계라고 제목을 달았지? 요거는 뭐냐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피해를 주긴 했지만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 거야. 피해자 측도 손해가 발생하는데 일부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체 손해 발생한 거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가 90%, 피해자 측이 또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가 10%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 10%만큼은 빼고 배상하라 이런 얘기지, 그지? 응?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그지? 이쪽의 운전자, 저쪽 운전자 양쪽이 다 잘못이 있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잘못이 크냐 따져가지고 이쪽이 70% 잘못, 저쪽이 30% 잘못.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서로 30% 정도는 쌤쌤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40%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 뜻이야. 그래서 피해자 측에게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확대되는 거에서 피해자 측에게도 잘못,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에서 당연히 참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과실 상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규정한 건 아니고 끝에 가면 뭐야? 국가배상법의 또 하위법, 응?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거야. 응?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규정한 건 아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거다. 응?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중간이자 공제래요. 자, 이거는 어떤 전제를 깔아내냐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
한 번에 일시에 배상금 전부를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그다음에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할부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할부로 나눠서 받을 때는 원래 배상받을 돈보다 이제 할부가 되면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을 배상받는데 첫 달에 100만 원만 받는다. 그러니까 배상 금액이 1,200만 원인데 첫 달에 100만 원만 받기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1,100만 원은 말하자면 그 은행에 예금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그 1,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자가 이제 10달이나 11달 더 붙으니까 1,200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해봐.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일시의 전액을 다 받는데 배상을. 그래서 읽어보자. 그 어쨌든 첫째로 뭐 유족 배상금, 뭐 장애, 신체 장애 입어서 장애 배상, 또 요양비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달라고, 일시에 다 달라고 신청하면 자 중간 이자를 빼야 된대. 그러니까 이자를 뺀 금액으로 배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부로 할 때 이자 붙는 것만큼 빼고 배상해 주는 거야. 근데 이자 빼는 방식은 두 번째 주 끝에 뭐예요? 셋째 주 끝에 호프만 방식이래. 호프만 방식이라는 것보다 단할인법이라는 단어를 중시하고 단할인법. 나도 정확히는 뭐 계산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자를 붙이는 걸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런 말 들어봤지. 단리 호단자 써서 단리 이자 붙이는 게 있고 복리 이자 붙이는 게 있지. 그러면 우리가 예금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자 붙여주는 게 좋아? 복리, 그치? 그냥 달리 이자 붙이는 거. 내가 예금 100만 원. 근데 이자율 1%, 예금액의 1%씩 이자다. 응? 매달 이자 1%씩 붙인다. 그러면 자, 이거면 단리 이자, 달리인 경우. 달리 계산 방식의 경우는 어떻게 돼? 첫 달에 얼마부터? 10,000원 붙어서 101만 원. 그치? 두 번째 또 어떻게 돼? 두 번째 달도 1만 원만 붙이는 거야. 계속 원금의 1%씩만 붙이는 거야. 또 1만 원. 셋째 달도 그냥 1만 원. 그치? 이렇게 붙여나가는 이래. 원금의 1%씩만 계속 붙이는 거야.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복리 계산에 따르면 첫 달에 100만 원의 1% 플러스 1만 원. 그러면 101만 원이 돼요. 그럼 원금이 101만 원이 된 거야. 첫 달 지나면. 그러면 이제 101만 원에 또 1%. 이게 이자가 붙으니까 두 번째 달 지나면 어떻게 돼? 101. 여기에 그치? 그러면 101만 원에 1%니까 어떻게 돼? 1.1원 붙는 거지, 그치? 그러면 원금이 101만 원이 이제 있는 데다가 1.1원이 또 붙는 거잖아, 이자가. 그렇지? 그러면 2.2원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게 원금은 또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 1.1%또 이자가 또 붙는 거고, 이렇게 나가면 복리 계산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 또 이자율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복리로 계산해서 받는 게 좋지, 그치? 근데 이자 주는 걸 빼고 줄 때는 복리로 빼면 받는 입장에서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단리 계산법으로 빼라는 거야. 그게 단할인법이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복리로 이게 문제가 복할인법으로 빼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1번 같은 걸 보면 자, 1번을 읽어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이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러니까 야 공무원인 경우 피해자도 공무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았대. 근데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서 또 뭘 받는 게 있대. 근데 그 연금 중에는 이게 뭐야? 직무를 수행하다가 뭐 다치고 사망해서 주는 그런 성격의 또 그 돈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손해배상하고
사실상 중복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은 빼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금액하고 손해배상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성격의 것은 빼고 지급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야. 중복되지 않는 거는 그거 다 줘야 돼.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셋째 줄에 연금관리공단은 유족 등에게 그 유족보상금 중에서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응? 그리고 그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뭐야? 국가나 지자체는 뭐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성격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여튼 공무원 연금에서 유족보상금은 빼고 줘도 된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망을 했어. 그럼 유족들은 그 자기 가족이 사망한 거에 따른 어떤 정신적 고통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거 이제 배상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미 손해배상으로 받았다면 그 피해자 사망한 공무원의 그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이라게 또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성격이 손해배상하고 중복되니까 그건 빼고 지급해주면 된다. 응? 연금공단은 그 얘기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해주는 거하고 중복되는 성격의 것은 공제하고 배상해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건 빼면 안 되고, 응?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판례 2번을 보면 어떻게 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는 제도는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래. 그럼 여기서 봐. 성격이 다른 거니까 어떻게 돼? 응? 누군가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고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뭔가 지원되는 거 이거는 빼고 배상하면 누가 다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 둘 다 줘야 된대. 성격이 다른 거라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응? 그래서 뭐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간호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지만, 응? 이 간호수당하고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간호수당은 간호수당대로 지급해줘야 되고 손해배상은 또 전액 다 줘야 되는 거다. 이런 결론인 거지, 그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또 이것도 똑같아. 야, 우리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뭐 다치고 사망한 사람 있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였지? 뭐가 생명이 위급한 사람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 발견하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구조해낸다든지, 그치? 의로운 일 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도 보니까 그게 논란이 약간 됐었는데 철도 직원인가? 뭐 그런데 그 지하철인가? 뭐 철도역에서 누가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쓰러져서 철로에 이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구조해내고 이 사람은 뭐 다리가 절단되는 그 공무원, 그 철도 직원은 그런 피해를 입었어. 이걸 이제 의로운 일을 했다. 응? 그런 게 의사상자라는 거야. 죽은 사람은 의사자, 부상당한 사람은 의사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가 예우해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이제 보상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데 그거하고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제도다.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응? 그래서 셋째 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지급받은 각종 보상금 등 이런 거하고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걸 서로 상쇄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쪽을 빼면 안 된다. 그지? 자, 그리고 4번은 앞에서 행정지도에서 나왔던 거라 그때 얘기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 이제 위법한 행정지도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대. 그러면 이 어업권자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응? 근데 이 어업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업권을 딴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파니까 그 어업권 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거야, 그지? 그런데 국가 측에서
그 손해배상해줄 돈에서 매매대금, 어권 매매한 금액만큼 빼고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지. 그거 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제하면 안 된다, 그지? 이거 행정 지도할 때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항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중배상 배제, 매우 중요해요. 이중배상 배제.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따로 국가가 법률로 정한 보상금을 받게 돼 있으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헌법 조항 놓고 국가배상법 2조 조항 또 써놨어. 앞에서 했던 거, 그지? 그래서 헌법 29조 2항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하고 법률이 따로 정하는 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는 거 외에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배상법에 오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외에 예비군 대원이 하나 국가배상법에 추가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국가배상법에 예비군 대원 그거 밑줄 주세요. 헌법은 예비군 대원을 안 써놨잖아. 근데 이제 국가배상법이 예비군 대원을 추가해놨죠. 그러면서 하여튼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하여튼 뭐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군인, 군무원 등 본인이나 그 유족은 다른 법에 따라 각종 보상을 지급받을 때는 그 보상을 만족해야지.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 거야? 아니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도 받고 국가로부터 또 손해배상 또 받으면 이중배상이 된다는 거지. 하나만 받으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인정 취지, 그죠? 읽고 지나가세요. 판례는 군인 등에게 이렇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그하고 중복되는 손해배상을 이제 제외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밑에 판례가 그런 얘기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가면 동그라미 2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뭐야?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보상제도 두는 거하고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성격이 다른 거라면 이거는 하나만 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 결론. 마지막. 그러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헌 아니다. 합헌 그게 맞아.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거기 동그라미 전페이지 동그라미 1번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야. 헌법에 있다는 거야.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냐 따질 때는 그 위헌이라고 판정하려고 하는데 아니 헌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에 있는데 헌법하고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헌법에 있는 규정이야. 똑같은 거. 그러면 결국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응? 자, 요거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이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따로 별도로 보상제도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거에 의해 보상받고 만족해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 왜 만들었냐면 이게 월남전 때가 1960년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작전이나 군 업무 수행할 때 다른 군인들 또는 다른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때문에 자기들 피해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 국가배상법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따로 별도의 보상제도를 둘 테니 그거로 만족해라.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이 별도로 만들어진 법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게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응? 그래서 이 군인들이 뭐라고 문제 제기? 아니 그러면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소방 공무원도 있고 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근데 왜 경찰, 군인, 응? 군무원 이런 사람들만 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느냐? 그것도 별도로 보상해 준다고 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 보상금 너무 적게 주면서 이래가지고 이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달라고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다가 이제 청구해야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원이 이 국가배상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국가배상법 조항이. 그래서 뭐 없어졌는데 그래? 이제 그냥 박정희 대통령 때야 이게 다. 근데 그래? 이거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헌법에다 똑같은 규정 만들어 놓으면 문제 삼지 못하겠지. 그래갖고 소위 1972년 유신헌법이라고 개떡 같은 헌법이야. 응? 박정희 대통령 영구히 대통령 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독재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헌법 개정이었는데 거기다가 떡하니 기존의 국가배상법과 똑같은 조항을 이렇게 둔 거야. 응? 그게 계속 유지돼 온 거예요.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헌법 조항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헌법은 이제 엄격한 절차, 국회에서 이렇게 개정 통과시키고 국민 투표를 해서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못 고치는 거예요. 법률하고 또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헌법에까지 일단 명시된 이상 국가배상법도 똑같은 조항을 뒀으니까 그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방법은 헌법을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가 이제 그런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없앨 거예요. 이 헌법 조항. 없앨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존재하죠. 자, 적용 범위죠. 자, 일단 여러분 국가배상법에 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 누구로 돼 있지? 넷이 있잖아. 군인, 군무원,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누구 있어? 예비군 대원, 그지?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전투경찰 순경. 이게 키워드야. 우리가 옛날 전경 그랬죠? 전투경찰 순경.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전투경찰제도 폐지됐어요. 전경. 이제 의경도 이제 폐지 예정이에요. 2023년까지인가만 유지할 거야. 자, 근데 거기 보면 전투경찰 순경이 직무 집행하다가 다른 공무원에 위법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거야. 그럼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냐? 아니면 별도로 정한 보상금만 받고 만족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면 전투경찰 순경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고, 그지? 여기에 해당 안 되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투경찰 순경은 신분이 뭐죠? 신분이? 전투경찰 순경 제도는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군복무하는 것 대신에 경찰로 배치돼서 경찰 업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군복무 대체하는 것으로서 소속이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 받으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거야. 경찰에 소속되어서 경찰의 지휘감독 받으면서 경찰 업무 수행한다. 그러니까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되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이 돼서 별도로 이중으로 못 받는다, 그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 그래서 전경. 하지만 두 번째 줄 끝에 공익근무 요원하고, 공익근무 요원. 지금은 또 공익근무 요원을 이름을 바꿔 부르지? 뭐라고 바꿔 부르죠 요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더라고. 응?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뭐야? 경비교도대원은, 자, 공익근무요원도 군복무 대신에 공익으로 근무하는 거지? 응?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배치될까? 일반 행정기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배치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군이나 경찰에 배치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경찰 내에 안 속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무수행하다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한테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안 받아요. 응? 그리고 경비교도라고 불렀어. 경비교도대원. 경비교도는 이것도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교도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응? 그래서 군복무 대신에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고 이제 군복무 마침고로 쳐주는 제도인데, 경비교도대원도 군 소속이 아니고 경찰 소속도 아니야. 응? 법무부라는 행정기관 소속이야. 응?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이나 경찰군에 안 속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꼭 외워야 돼요. 1번 암기사항.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예비군, 우리 조금 아까 읽었지? 헌법에는 예비군 대원 안 들어있는데, 그지? 국가배상법에서는 예비군 대원을 추가시켜 놨잖아. 그리고 왜 예비군 대원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받는 자로 포함을 시켜서 규정을 했느냐? 이거 문제 삼았는데, 헌법에 보면 기타, 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거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국회가 법률로 예비군 대원을 필요하다고 포함을 시켰다는 거야. 이건 문제 없다. 국회대로 법률로 포함시키라 정하라 그랬으니까 입법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응? 그건 문제 없다. 예비군 대원을 포함시켰다라도, 응? 네, 그런 얘기니까 읽고 지나가고. 1번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응? 자, 3번은 다시 한번 봐. 어떤 말이 되냐면 국가배상법 옆에 이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다시 한번 읽어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응?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하다 다치고 사망한 경우 그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치?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한다. 응?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럼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핵심은 별도의 보상을, 둘째 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그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또 다시 보자. 옆 페이지에. 응? 국가배상 2조 1항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그죠? 꼭 전투나 훈련만 말하는 거 아니지? 응? 직무 집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투나 훈련하다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군인의 업무, 응? 일반적인 경찰의 업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뭐야? 별도의 법이 정한 보상금 받게 돼 있을 때는 국가에 배상 청구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판례 1번 어떤 사건이 있었대? 자, 경찰이 신고받았대요. 응? 신고가 들어왔어. 강원도 이렇게 산길에 뭐가 났대? 그 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져갖고 사고가 났다. 신고받고 순찰차 몰고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길에 또 돌이 굴러떨어졌고 순찰차를 덮쳐서 경찰 공무원도 사망을 했대요. 그죠? 그럼 이거 경찰 공무원이 전투나 훈련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직무를 집행하다가 사망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경찰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로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거야 사건. 그래서 1번 다섯째 줄, 그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이 단서 조항은 전투 훈련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인 직무 집행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다. 응?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2번 판례는 오래전 얘기인데 79년도 판례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 그 위치 주세요. 셋째 줄이 아니라 밑에서 2번 판례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경찰지서의 숙직실에서, 그지? 쭉 읽어봐. 경찰 공무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지구대 이런 데야. 그리고 70년대 연탄 떼고 살 때야. 그래서 지구대 숙직실에서 숙직을 하는 거지. 응? 근데 연탄가스 새어나와서 중독되었고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대. 응? 그러면 이 경찰 공무원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 되나 아니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응. 그죠? 이거 직무 수행하다가 그죠? 직무 수행하다가 사망한 거야. 응? 손해배상 받을 권리 인정된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국가유상법 2조 보면 별로 뭐 어떻게 돼? 경찰 공무원이 전투나 훈련등 직무를 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뭐야?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야?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의 법 규정하고 안 맞아요. 지금 법 규정에 따르면 이거 손해배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 지금 국가배상법 2조하고 이 당시 판결 내릴 당시에 그 당시의 법하고 다르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의 법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하는 시설 안에서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써놨어. 2번 판례 보면 응? 그 두째 줄에 보면 전투나 훈련, 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 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기타 항공기, 운방기관의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직무 집행을 하는 시설, 경찰지서 숙직시라는 시설 내에서 직무 수행하다 사망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인정이 됐던 거야. 응? 하여튼 나는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 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규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옛날 판결 내릴 때.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정해. 자, 경찰서 숙직실에서 숙직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찰관. 결론 뭐라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허용됐다. 응? 알았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잘 안 내. 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약간 또라이 같은 출제자가 내는 경우에 있어. 그냥 있었던 판례라는 이유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좀 안 맞습니다만.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5번 판례 중에 5번이 아주 중요. 자, 이 5번은 이렇게 이제 이 전제를 까는 게 중요하겠어. 뭐냐면 아까 우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군인공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치고 사망하면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이거 실질적으로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안 하면서 이게 이 내에서 해당하는 자들만 이제 제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법률 규정으로 봅니다. 다만 헌법에 똑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운영을 이제 대법원이 그렇다면 이거를 규정을 해석을 통해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 거예요. 응? 그런 취지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자 5번을 보면 자 넷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지? 5번에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뭘 청구해?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먼저 청구하는 거냐, 아니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느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달릴 수 있대. 여기서 뭐부터 청구했죠?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했지.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고 난 뒤에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한다.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으로 부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각종의 보상금 등을 또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둘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순서가 이 직무집행하다 다치고 사망한 군인 등이 먼저 뭘 청구?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을 청구해서 그 보상금을 받으면 그때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걸 순서를 바꿔서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배상을 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받고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달라고 또 청구했더니 그쪽에서 청구받은 측에서 니 손해배상 받았으니까 이 법이 정한 보상금 못 줘. 거절한 거 위법이라는 거야. 그 거부할 수 없대잖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순서만 잘 생각을 해서 군인 등이 청구하면 둘 다 받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운용을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군인 등이 다른 공무원들하고 차별받지 않게끔 됐습니다. 자, 이거 5번 판례 매우 중요. 먼저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 또 달라고 청구해도 된다.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꿔 청구하면 하나만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 못 하니까. 그지? 자,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로 넷째 줄에 보면 공무상 요양비 나오지?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다 다치고 사망했는가 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받았대, 청구해서. 근데 그거는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요양비 받았다고 해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제한되지 않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비는 손해배상하고 이게 중복되는 성격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래. 공무상 요양비는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금이 아니니까 요양비도 받고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는 거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공동 불법행위와 국가의 구상책임. 자, 요거는 여기서 공동 불법행위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거기 문장을 여러분들 한번 눈을 읽어보면, 자, 차를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민간인 운전자 A, 민간인이 A라고 하자. 민간인 A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 근데 여기 또 군용 트럭이 온다. 군용 트럭이요. 군용 트럭이. 그리고 여기에 B가 군인 운전자. 군인인 운전자. C가 옆에 타고 있던 또 군인. 이렇게 있었는데 C도 군인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민간인 A하고 군인 B, 운전병 군인 B가 둘이 양쪽이 다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 둘 다 운전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해갖고 사고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둘이 민간인 A하고 운전병 군인 B하고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었어? 군인인 C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자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 군인 C가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의 피해를 입었냐? 예를 들어서 1억의 피해를 입었다. 가정하자. 응? 그러면 자, 이 군인 C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 따르면 이거 지금 군용 트럭 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금 피해자가 된 거잖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했어. 그지? 그럼 피해자 군인 C는 직무를 집행하다가 이제 다치고 사망했으면 군인 C는 뭐야?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하지.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국가로부터 이 군인 C는 뭐 받아? 예? 별도의 다른 법률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지. 예?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 군인 C는 민간인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돼요. 응? 민간인한테 배상을 청구했어요. 배상 청구. 얼마 했느냐? 자기 피해 1억 다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응? 그런데 이게 1억의 피해가 민간인 혼자 발생시킨 손해가 아니잖아. 둘이 잘못했잖아. 가해 운전병하고. 응? 그게 따져보니까 민간인이 70% 잘못. 응? 이 군인 C가 30% 잘못이래. 7대3의 비율이야. 그러면 1억의 피해 중 민간인은 7천만 원만큼만 자기 책임인 거고 이 가해 군인은 3천만 원만큼 잘못한 피해를 준 거야.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민간인한테 다 배상하라고 청구했어. 그 민간인이 결국 1억 전부를 배상을 했습니다. 응? 1억을 전부 배상하고 난 뒤에 민간인이 뭐래? 내가 배상해줄 부분은 70%, 7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고 이 3천만 원인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로서 공무원인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라면 어떻게 돼? 그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될 돈이다. 응?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내가 3천만 원도 내가 배상을 해줬다. 응? 그러면서 민간인 A가 뭐야? 국가한테 나한테 3천만 원 줘 달라고 청구를 한 거야. 응? 그러면 국가는 민간인 A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응? 줘야 되면 어떻게 될까? 주면 3천만 원을 국가가 민간인한테 주면 결국 민간인은 이제 자기는 7천만 원만 배상해 준 게 되는 거지. 그러면 3천만 원은 국가가 민간인을 경유해서 피해자한테 준 거와 마찬가지 결과가 돼.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군인이 직무 집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해서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의 형태로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서 국가가 책임을 진 거야. 근데 보상금 줬는데 또 이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서 3천만 원을 또 배상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또 주게 되면 결국 이중으로 배상해 준 게 돼요. 가해 군인이 잘못한 거에서 국가가 3천만 원 배상해 준 꼴이 됐는데 또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을 또 줘? 그럼 이중으로 배상해 주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대법원 판결이야. 응? 따라서 이제 결론이 이래요. 그러면 이 군인인 피해자 측에서 손해 발생한 거 1억 나한테 전부 배상해 이렇게 청구했더라도 민간인은 얼마만 배상하면 돼? 자기가 책임질 만큼, 자기의 책임만큼, 즉 70%인 7천만 원만 배상을 해주면 될 일이지. 왜 네가 책임지지도 않을 부분인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30%, 3천만 원을 왜 네가 물어주냐? 응? 너는 7천만 원만 배상하면 될 일이다. 응? 라는 게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줘 놓고 국가한테 3천만 원 나 다시 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국가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응?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오른쪽에 가봐. 동그라미 2번. 자, 헌법재판소는 긍정. 밑줄 쳐주세요. 헌법재판소는 긍정한다는 얘기 뭐야? 응? 민간인이 국가한테 나한테 3천만 원 줘야 맞아 하고 청구하면 국가는 물어주는 게 맞다는 게 헌재 입장이야. 응? 그런데 시험에 그거보다는
대법원 입장이 더 많이 나와. 대법원은 뭐라 그랬다고? 예. 둘째 줄에 민간인은 피해자 군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체 1억 중에서 민간인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 부분만큼 자, 아까 배우면 70%인 7천만 원 부분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지고 이 같이 잘못한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3천만 원만큼은 민간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지가 배상해주고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민간인이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부분까지 다 배상을 해주고 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거 구상권 구상 청구할 수 없다. 일단 얘기는 안 물어준다 이거예요. 안 물어줘도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1, 2번이 있지? 1번은 헌법재판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래? 이거 민간인이 물어달라고 청구해서 국가가 안 물어주는 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는 취지야.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결정이야. 그런데 2번은 대법원 입장으로서 지금 조금 아까 읽었듯이 국가는 안 물어줘야 된다. 민간인 너는 네가 책임질 비율만큼만 배상해주면 될 일이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네가 왜 물어주냐 이거지. 네, 그래서 자 핵심은 동그라미 2번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상처권의 양도 압류 금지 나오죠? 이거 규정 중요합니다. 자, 밑줄. 자,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피해를 입었다든지 피해자가 사망하면 만약에 그 사망한 피해자가 집안의 가장이야. 근데 사망해버리면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살기 어렵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또 피해자 가족이 은행에 대출이 있어요. 응? 근데 이제 대출금 못 갚아. 응?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야. 배상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또 은행이 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 잘 됐다. 그 배상받을 권리를 압류해 가서 은행 측이 국가에 청구해서 빚 대신에 받아가 버리면 그 유족들은 뭐 갖고 살아? 그죠? 이거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응? 그래서 피해자 측의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그 권리 자체를 배상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도 못하게 해놨고 압류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양도 압류 모두 금지. 응? 양도 압류 모두 금지의 포인트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양도는 허용되나 양도는 금지되나 압류는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둘 다 금지야. 양도도 압류도 금지. 응? 근데 그거는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만 그렇다는 거지. 재산 피해 입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양도 압류가 허용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반대로 해석하면 오직 생명 신체 피해 입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만 양도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요. 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잠깐 소멸시효 판례할 때 나왔지? 국가배상법 자체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 국가배상법 제8조에 보면 국가배상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서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기한테 이제 위법한 가해 행위가 있었고 그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밑줄 첫째 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요거만 딱 정확히 붙여주세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응? 3년 지나면 어떻게 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데도 3년이 넘도록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배상받을 권리 없어져요. 응?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를 보세요. 응?
2번 판례 보세요. 여기서 아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됐지? 그럼 이번에 손해를 알한다는 거는 뭔 의미냐? 응? 이번에 두 번째, 손해를 안 날이란 피해자 측에서 자기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응?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손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지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또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라고 의문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거는 그 안날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거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식한 날을 말하는 거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아니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응? 네, 그렇게 보고 3번, 가해자를 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또 3년 안데,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뭐야, 그 공무원이 일반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다라고 어떻게 돼?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까지도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 가해자를 알았다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하대. 가해자를 안다는 말은 직무를 수행한 자가 공무원이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외형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거래. 두 가지.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로 가세요. 5번. 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가나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 왜 생겨났어요? 국가가 왜 성립이 돼서 국가가 왜 생겨났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국가입니다. 우리가 상상해봐. 원시적으로 아주 옛날에 원시 시대를 상상해봐. 국가가 없고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홀풀이 흩어져 살았겠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금씩 모여 살기도 했어. 근데 그럴 때는 뭔가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럼 뭐야? 그냥 소위 그 토마스 홉스가 말하듯이 만인의 원시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뭐야? 힘센 놈 세상이지. 그치? 힘센 놈은 힘들이지 않고 남이 저 동물 잡아온 거, 열매 따온 거 가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강탈해 가고, 그치? 이런 시대를 추적이 돼. 결국 그 시대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돼. 응?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자가 없어. 스스로가 보호해야 돼.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힘센 놈 세상이야. 응? 그죠? 이거 도저히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응? 개개인들에게는 무제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안전이 확보가 안 돼. 그래서 뭐야? 말하자면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인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 응?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시켜줄 뭔가 국가를 설립하자. 응? 그리고 그런 안전을 담당해주는 그 자를 선출하자. 응? 그리고 그 안전을 담당해주는 자에게는 우리가 얼마씩 돈을 내서 그 사람 월급 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도록 하자. 지켜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고 공무원이야.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서 서부 개척 시대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뭘 뽑아? 보안관을 자기들이 선출해. 우리 지켜달라고, 그죠? 이 강도들로부터, 그지? 그게 국가의 시발점이야. 그래서 이 국가라는 건 우리 개인들이 합의해서, 그 공동체의 질서유지, 개개인의 그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이 업무를 우리 대신해야 돼. 원래 개개인들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그 방어할 권리를 어떻게 한 거야? 국가기관 말하면 국가기관,
즉 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한 거야. 자기 방어할 권리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공무원은 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생명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생겨난 기구입니다. 응? 근데 그 임무를 그걸 함으로써 세금으로 월급 받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해임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맡기고 잘못한다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또 선출해 앉히고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즉 간단히 말하면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국가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야.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라고, 그죠? 근데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끌어내릴 대상이 되는 거지. 응? 그렇죠? 자, 그러면 판례 5번. 국가에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응?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배상 책임 없다라고 하는 거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다. 응? 왜냐면 반대로 얘기해. 아까 피해자인 개인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잖아. 응? 그러면 그 개인들도 그에 따라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뭐 국가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게 어렵게 막고 뭐 그런 일 없는데 개인이 손해 발생한 걸 알았지만 3년이 지나고 청구 안 했다. 그럼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이제 배상 청구권은 없어졌다. 그리고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3년 안에 청구 안 했다라는 이유만 갖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 안 진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은 안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이제 청구 기간 다 지났으니까 배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게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당한 주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6번, 7번, 6번, 7번 뭐 이런 거지. 그 외울 거 아닙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국가가. 이거 뭐 그냥 이런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한국사 우리 근현대사에 배우면 요새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 양민 학살 사건들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제 역사의 이제 비극이지.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우리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양민 학살 사건. 그런데 그 막 잡아 끌고 가서 뭐 뒷산 가가지고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묻어버리고. 그러면 유족들 자기 가족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러고 수십 년이 지나왔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건 개인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 그 수십 년 가슴앓이 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국가에서 과거사 진상조사 뭐 규명위원회 뭐 이런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이렇게 억울한 피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 국가기관이 조사해보고 이건 국가 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거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 판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유가족이 신청을 했고 그 국가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야, 그지 기록이 있는 거라. 근데 그건 다 비밀이어서 일반 사람 국민은 볼 수도 없게끔 공공수면은 비밀인데 이제 국가기관이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뭐 언제 어느 때 끌어가서 어디서 총살을 했음 뭐 이런 거 기록이 있는 거. 근데 그거 다 불법이야. 그 수십 년 만에 밝혀졌어. 국가기관에서 판정이 나왔어. 그래갖고 피해자 유가족이 이제 판정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게 돼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국가가 뭐래?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왜 그때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 청구하냐?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끝났다. 책임 없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동안에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유가족이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응? 그죠?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뭐 가서 행정기관 찾아가서 국가기관 찾아가서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러고 다 비밀로 해놓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공개. 뭐 어떻게 청구를 해? 국가가 그걸 다 막고 있었던 거야. 그랬다면 그 수십 년 지났더라도 국가가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걸 객관적으로 막았다 하면 그때는 이걸 소멸시효를 3년 이걸 그때부터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돼? 국가기관이 이제 신청을 받아 조사해서 이건 공권력에 의한 위법한 피해다 결정 내린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그때부터 청구했으면 적법한 청구로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에까지 3년 그 사건이 피해가 생긴 거 그때부터 3년 지났으니까 국가는 배상 책임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건 신의에 안 맞다는 거야. 응? 그런 경우는 국가가 배상 책임해야 된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응? 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보면 결국 10번 그런 얘기 나오잖아. 10번 그죠? 10번, 11번 다 그 얘기야. 응? 여기 6번부터, 응? 6번부터 10번, 11번까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대체로 말한 그런 취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응?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거 뭐야?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가네? 그죠? 잠깐 쉬었다가, 가만있어 봐. 청구 절차. 아예 요거 하고 밥 먹을까? 네, 한 15분 정도 더 하고 밥 먹자. 아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 응? 자, 방가루 1번. 자,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아니. 그냥 읽어보자. 행정 절차 해놓고 배상 심의에다가 배상 신청하는 거. 그지? 이게 이제 국가배상심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응? 국가기관이 있어. 어디 있냐면 각 지역별로 우리 인천에도 인천지방검찰청 있지? 인천지방검찰청 내에 이 배상심의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 읽어보자. 피해자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는 이제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근데 소송하면 시간 비용 많이 걸리지. 그래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배상심의에다가 배상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법원에 송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목에 뭐라 그랬어? 임의적 절차라고 그랬죠? 응? 그러면 여기는 신청하면 4주 안에 결정을 내려줘요. 얼마나 신속하게. 그지? 한 달 정도 지나면 결정 나오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배상심의에 뭐라 그랬지? 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해. 자, 밑줄.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응? 법무부의 본부심의회라는 걸 설치하고, 그리고 두째 줄. 군인이나 군무원이 발생시킨 손해. 응? 군인이나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이지. 군인이나 군무원이 발생시킨 손해 이거 신청받아서 결정 내려주는 기관으로 국방부의 특별심의회. 응? 네, 이렇게 둔다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각각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 밑에 또 지역별로 지구심의회를 둔다. 응? 지구심의회. 그리고 3번. 법무부에 있는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 지역별로 있는 지구심의회 몽땅 다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응? 된다. 자, 네, 거기까지 잘 보고 그러면 방가로 2번 밑에 배상 신청. 네? 자, 그러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배상심의에다 먼저 신청해보고 싶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있는 지구배상심의에다가 배상 신청을 합니다. 응?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 근데 신청하면 어떻게 돼? 응? 3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번갈아 3번. 지구심의는 신청을 받은 지체 없이 여러 가지 증거 조사하고 해서 4주 안에 결정 내리게 돼 있죠? 근데 만족한 결정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뭐 소송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만족한 결정 받으면 배상금 받고 끝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막 이런 결정. 야, 이거는 배상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배상 안 하기로 결정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배상을 해준다고 결정나는데 배상 액수가 너무 낮아. 만족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지구심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거기다가 다시 결정해달라고 재심을 또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신청 안 하고 그냥 법원에 바로 소송 가도 돼. 응?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가면 아이고 그 다음에는 별로 안 맞는다. 그 중간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방가로 6번 재심 신청 있지? 여기 봅시다. 그러면 뭐야? 이 동그라미 1번 지구심의회에서 배상 신청 배상 기각한대. 배상 안 해준다. 응? 기각되거나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서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본부심의회라. 그죠? 그 정도. 네. 자, 밑에 7번 배상 결정의 효력. 그러니까 아까 지구배상심의나 이런 배상심의에서 배상한다고 결정한 거 있지? 그 결정은 어떻게 돼? 1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배상심의에서 내린 배상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뭐에 대한 법적 이념은 피해자가 동의하고 배상금 받아야만 그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야. 응?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안 하면 돼. 응? 그러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응? 따라서 상대방은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에 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응? 그럼 배상심의 심의 결정이 위법하게 잘못 결정됐다. 심의 결정을 행정소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지. 동의 안 하면 돼. 그리고 법원에 소송 내든가 하면 되지. 응? 따라서 1번 중요하다. 배상심의의 배상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방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력 없고 신청인이 동일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번 배상심의가 내린 배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라고 하려면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 집행으로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법적 효력을 미치는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따를지 안 따를지 그 배상심의 결정에 동의할지 여부를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거고 강제로 따르라고 의무 부여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제 자, 그 중요 동그라미 2번 배상심의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심의 결정이 뭐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거 갖고 행정소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응? 동그라미 2번 중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야, 이거 보자. 내가 여기 배상심의에다가 피해자로서 배상해달라고 결정했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면 1,000만 원 정도를 배상받아야 적당하다 그랬어. 어? 생각을 하고 배상 신청했는데 1,000만 원 배상 결정이 나온 거야. 그건 나 만족. 소송할 생각 안 했어. 이제.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고 배상금을 다 받았거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막 생겨서 심각해지는 거야. 응? 그러면 이미 배상금 결정해서 사인하고 배상금 받았는데, 그지? 이거 추가적으로 손해가 후유증이 생겨서 손해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법원에다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또 해달라고 또 청구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전에 국가배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 한번 배상 신청을 배상심의에서 배상 결정을 받아갖고 배상금을 받고 난 뒤에는 받으면 이제는 그 손해배상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거로 본다. 즉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가 재판을 진행하다 양보하고 타협해서 타협한 거야.
그러면 양쪽 재판 진행하던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고 뭐 판사가 사인하면 그거 최종 판결과 똑같이 봐. 그래서 그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갖고 다시는 법원에 소송 제기 못하게 하는 게 재판상 화해 효력이야. 그런 규정을 뒀었어. 근데 이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응? 아니 배상심의에다가 신청을 해서 배상 결정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 동의하고 배상금 받았다는 게 그게 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배상금 안 받겠다, 청구 안 하겠다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도 법은 그냥 모든 걸로 다 끝낸 걸로 치고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해서 위헌 판정 내려졌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에 동의해서 배상금을 받고 났는데도 받고 난 뒤에 추가적인 손해가 생기면 법원에다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로 됩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나올 초창기는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안 내. 벌써 한참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하나 논점 나왔어요. 뭐야? 사법 절차 있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죠? 그리고 제목이 뭐라 그랬어? 임의적 결정 전치라고 했지? 이게 뭔 뜻이래? 아까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에 먼저 배상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거 안 하고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배상심의 결정을 먼저 꼭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배상심의의 배상신청 먼저 안 하고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면 반드시 뭐야? 배상심의의 결정을 먼저 거치고 나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안 거치고 소송 가도 되니까 그게 유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슨 소송으로 해야 된다? 행정소송으로 한다? 민사소송으로 한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무슨 소송으로 한다? 다 민사소송으로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조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의 끝에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합니다. 응? 행정소송 아니에요. 민사소송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 2번이 중요하고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간다? 뭐가 되냐면 야, 우리 배상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야? 그럼 배상 책임자가 아까 누구였어? 국가 아니면 지자체지? 그런데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국가가 법정에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야. 국가가 눈에 보여? 국가가 나와서 나하고 공방을 벌여? 피해자하고? 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국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권리 의무자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루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법정에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럼 국가를 대신해서 누가 나와? 법무부 장관이. 그지?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의 결과는 국가에게로 효과가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인천시가 배상 책임자다. 그럼 인천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거야. 근데 인천시가 나올 수는 없잖아. 인천시장이 대표자가 돼서 소송을 수행하고 이기고 지는 결과는 인천시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 피고가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규정은 이렇지만 또 다른 규정이 있어갖고 법무부 장관이 그럼 직접 재판에 나올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또 그 밑에 소속 검사나 또는 뭐 변호인을 고용해서 또 대리시킵니다. 그러면 인천시장이 또 법정에 직접 나오냐? 아니야. 변호인 고용해서 다 대리시켜요. 한편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시장이 A에게 영업정지 시켰어. 영업정지 처분.
그러면 이 A가 승복을 못한다 그래서 A가 뭐 할 수 있어? A가 시장을 상대로 A가 뭐 할 수 있지?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취소송은 행정소송이야. 응? 그런데 또 뭐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시켜달라는 거잖아. 근데 이 A는 시장이 한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자기 피해 막심하게 입었다. 응? 손해도 배상받으려고 해. 그럼 원래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지. 행정소송으로 취소송 내고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 내고, 그지? 근데 그 따로따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 한 번에 이 소송에다가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해주세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배상 판결도 같이 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는 걸 여기다가 합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해달라라고 합쳐서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따로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응? 근데 합쳐서 청구하는 게 좋잖아. 한 번의 소송에서. 응? 송조체에서. 그래서 거기 그 방가로 2번은 그 얘기를 한 거야. 응? 그래서 뭐 이건 밑줄 지표로 상식인 거야. 원래 뒤에 이제 소송 공부하고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응? 2시부터 이제 또 하나의 손해배상 요건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잘못, 응? 이런 거.